4일부터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아마 저희가 다른 주제들이 이미 국감에서 다뤄지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국감에서 주목될 만한 포인트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관한 내용인데요. 국감 첫날부터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외교부 국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네. 해임 건의안은 헌법 63조에 따라서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회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발의가 되면 대통령이 대부분 수긍을 합니다.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유는 무궁무진하고 보통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좀 기분은 나빠하죠. 기분은 나빠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이걸 받아들이고 해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 대학생들의 미군 장갑차 점거 시위를 막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제출이 됐고, 김대중 정부 때는 평양에서 열린 민족통일축전에 참가한 남측 인사 일부가 돌발 행동을 함으로써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제출이 됐어요. 그리고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약간 불평을 제기합니다.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임명한 사람을 해임하라고 건의가 올라온 거죠. 그렇죠. 그래도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해임을 했습니다. 반대로 해임을 하지 않은 정부도 있어요. 바로 박근혜 정부 때인데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발의됐지만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이를 거절하면서 거부한 사례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박근혜 전 정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이제 올라왔는데 윤 대통령은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갖췄고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해임 건의안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국감에서 불꽃 튀기게 싸우지 않을까 하는 게 좀 관전 포인트죠. 해임 건의안이라는 게 말 그대로 국회에서 해임을 건의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받아도 건의를 되고 안 받아도 받아도 되고 되고. 안 받아도 되긴 하는데 보통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정도면은 보통 해임 건의안 야당이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야당 측에서 이미 정치적 부담을 안고 충분히 정치적으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미 대통령 측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출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도 이걸 안 받기에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야 역시 지지율이 뭐 몇 %가 되든 간에 배짱 정치를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게 이번에 좀 재미있는 게 그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김두관 장관의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노 전 대통령이 약간 불만을 제기하니까 그 당시에 박진 지금 외교부 장관이잖아요. 당시에 야당 대변인이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 대통령이 변종 독재의 길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렇죠. 대통령의 월권이자 헌법 정신의 유린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거꾸로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해임 건의의 대상자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또 헌법을 유린하는 사태가 또 벌어지지 않을지.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걸 받아줘야 되는데. 근데 뭐 안 받아도 상관없긴 한데 그러면 대통령이 또 한 번 더 욕을 먹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또 한 번 더 부담을 지는 거고.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뭐 더 잃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무대뽀로 나가고 있는 건지 한번 뭐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건가? 저는 해임 건의안이 아무래도 이번에 외교 순방 때문에 뭐 막말 논란도 있었고 순방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해임 건의안이 올라온 건데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박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정치권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가면 또 누군가가는 이 자리를 올라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뭐 해임 건의안이 통과돼도 그러니까 뭐 통과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사실 그 다음엔 더한 사람이 올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게 해임 건의안이 과연 좋은 일인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진짜 모르겠네요. 이게 보통 막 하자 해가지고 되면은 속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모르겠네요. 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도 국감에서 이번에 다루게 되거든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번 해외 순방에서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를 최초로 보도를 한 것이 이제 화제가 되면서 MBC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번에 열려요. 국민의힘은 MBC에 대해서 허위 자막, 국격 훼손이라고 지적하면서 명예훼손으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뭐 SBS, KBS 등 국내 언론들은 언론 탄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국제기자연맹에서도 명예훼손으로 언론사를 고발하는 건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MBC 최초 보도처럼 이제 미국을 지칭하는 단어였다면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만큼 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MBC의 잘못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MBC가 보도하기 전, 그러니까 한 30분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문제 삼아서 정원 유착 아니냐라고 이제 프레임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MBC가 자기네들이 이미 보도하기 전부터 이미 SNS에 이거에 관련한 영상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알게 된 것 아니냐. 정원 유착은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것도 오는 13일이랑 14일 이틀에 걸쳐서 MBC 국감이 열리고 뭐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논란 좀 그만 다루고 싶긴 한데 MBC가 이미 보도하기 전에 여러 정치인들 단순히 민주당뿐만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 부대변인이 가장 먼저 이 글을 올렸어요. 이 영상을 보고 관련된 내용을 페이스북 글에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 국민의힘 부대변인이. 그뿐만 아니라 SBS 측에서도 MBC가 낸 자막을 보고 다른 언론사들이 다 따라서 자막 단 거 아니냐는 그 주장이 아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 확인을 해서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단 거다. 왜 뭐 MBC를 우리가 따라했다고 생각하냐 라면서 오히려 반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설명이 필요한 사건인지도 좀 모르겠고, 지금 여론조사마다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체로 65에서 75%의 국민들이 바이든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걸 왜 저는 그걸 여론조사하는 것도 너무 웃겼는데 이 주제를 또 2주간 연속으로 이렇게 다루게 되는 것도 심지어 이걸 국정감사 간다는 것도 웃긴 일이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니, 사과하고 미안하다 다음부터 좀 조심하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은 그냥 뭐 한 1, 2주 좀 놀림거리 받다가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갈 텐데 굳이 계속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아니라고 하니까 점점 더 논란이 심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프레임을 되게 잘 씌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욕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아예 없어졌어요. 이제는 MBC랑 민주당이 정원 유착했냐 아니냐 이것만 남고 솔직히 뭐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이거 떠나서 그 욕설을 쓴 건 맞잖아요. 그리고 그게 미국 의회든 아니면 우리나라 국회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대상으로 놓고 욕설한 것까지는 팩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통령이 욕설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대통령이 사과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욕설에 대한 내용이 이제 아예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냥 MBC랑 민주당이 정원 유착한 거다라는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계속 정원 유착 이야기로 가지고 가니까 대통령의 욕설 논란은 사실상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뭐 바이든 날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미국인지 우리나라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회를 상대로 대통령이 욕을 했다. 그리고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라는 것까지는 팩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아예 없어지고 정원 유착 얘기만 남아가지고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머리를 좀 잘 쓰지 않았나. 그래도요. 그러니까 참 발악을 한다. 어쨌든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문제가 되는 발언인데 이거를 사과를 절대 안 하고 유감이라는 표현조차도 안 하고 그냥 오히려 적반하장이잖아요. 도둑놈이 성내는 꼴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뭐 비상식적인 게 상식이 되는 네. 정보여가지고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님의 국감도 있잖아요. 네. 이것도 대체 언제까지 했던 것도 하고 계속 이러는 느낌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논란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있고 논문 표절, 석사학위, 박사학위 부정 논란도 있고 그게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 논란이 처음 제기된 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을 때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웃겼던 게 민주당 측에서 이걸 방어하고 국민의힘 측에서 공격을 했었단 말이에요. 해당 논란으로. 근데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로 됐죠. 아무튼 뭐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의 증인을 부르려고 하고 있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 논란의 이제 증인들을 부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씨의 논문과 관련된 국민대 총장과 숙명여대 총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어요. 그럼에도 어쨌든 채택이 돼버렸고 그런데 웃긴 게 그 증인으로 채택한 분들 다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네. 이유는 이제 하나같이 다 해외 체류, 해외 출장이 다 이유인데 급한 해외 출장. 갑자기 다 해외 출장이 잡히셨나 봐요. 대학교 총장이 해외 출장 갈 일 뭐가 있을까요?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다 같이 이게 일정 겹친 게 웃기긴 해요. 뭐 대표적으로 국민대 이몽재 총장 같은 경우에는 교류 관계를 맺고 있는 해외 국립대 개교기념 행사 초대를 이유로 3일 그러니까 오늘이네요. 오늘 몽골로 출국을 했고요.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은 2일에 어제 출국을 해서
20일 뒤에 돌아오네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과 관련된 증인으로 채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도 장기간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황당하겠죠.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도 상당히 황당할 거예요. 아니 국감 증인으로 불렀는데 해외 대학교의 개교 기념일 때문에 해외 출장 갔다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뭐 국감 출석 거부하면 동행 명령장 발부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증인들을 얼마나 불러 세울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증인 불러 세운다고 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까? 사실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들 중에 상당수는 사실 되게 명확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이거는 사실이, 그러니까 물론 뭐 아직 뭐 법정에 선고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긴 하는데 누가 봐도 사실처럼 보이는 그런 의혹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김건희 씨의 논문들 표절한 거 누가 봐도 맞잖아요. 누가 봐도 논문 표절한 거 맞고 유지. 멤버 유지, 그러니까 그 단계 어떻게 석사학위를 통과할 수 있는지, 제 주변에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지금 석사학위 따겠다고 며칠 동안 학교에서 집에도 안 가고 밤새면서 논문 쓰고 있는 거 보면은 진짜 현타 오겠다, 이런 사건 보면서. 게다가 그 논문에 쓰여진 서명들도 최근에 민주당 민영배 의원 측에서 감정을 냈는데, 전문 민간 연구소에 감정을 했더니 5명의 교수들의 필체가 다 똑같다. 한 명이 쓴 거다 이거는. 사실 근데 저희가 봐도 이거 한 명이 쓴 것처럼 보이긴 해요. 필체가 다 똑같고 다 똑같은 펜으로 써 있긴 하거든요. 아무튼 논문을 검증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부정이 있었다는 게 누가 봐도 자명해 보이는 사실이고, 그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의혹들도 마찬가지인데, 참 이게 언제까지 이 논란 언제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도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게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직 국감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의 진행될 국감에 대한 총평을 해주자면요. 개판이다. 나라 잘 돌아간다. 네, 저도 사실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뭐 국정감사 할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망사용료, 망중립성 이슈도 요새 엄청 핫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다뤄지는 거는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인데, 이렇게 소모적이고 지극히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논쟁까지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풀겠다는 게 참 언제까지 이러려고 그러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엄청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 가지고 국정감사에 오르기 때문에 누구 귀가 더 정확하게 들렸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국정감사가 열리는 거라서 재밌을 것 같기는 하고, 그리고 화장도 엄청나게 크겠죠? 근데 많이 아쉽기는 하죠. 사실 국정감사가 뭐 해석한 거 가지고 아니면 듣기 평가 가지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좀 많이 아쉽기는 한데, 또 어떤 국감 스타들이 탄생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뭐 재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번 국감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또 뉴스들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저희도 다음 주에 그런 거 하나씩 짚어가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